넷플릭스는 2025년 12월 초 기준으로 주가 약 $109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1대10 액면 분할 이후 가격입니다.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예상 매출은 약 459억에서 460억 달러, 예상 순이익은 약 114억 달러로 순이익률은 대략 25%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분기 기준 매출은 약 110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약 29% 수준으로 평가되며 연간 자유현금 흐름은 약 6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광고 기반 요금제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약 1억 9천만 명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전해지며 이로 인해 넷플릭스는 전통적인 구독 매출에 더해 의미 있는 규모의 광고 매출 성장 축을 확보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향후 12개월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대략 42배에서 45배 구간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 평균 밸류에이션인 20배 안팎을 크게 상회합니다. 매출 대비 시가총액을 뜻하는 매출 대비 배수 역시 넷플릭스는 약 10배 수준으로 전통 미디어 기업의 한두 배 수준, 그리고 다른 대형 성장주의 5배에서 8배 수준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종합하면 넷플릭스는 분명히 시장 평균에 비해 높은 가격이 책정된 프리미엄 성장주에 해당하며 저평가 가치주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닷컴 버블 시기처럼 극단적으로 이익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이 붙은 과열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얹어있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추정한 자료들을 보면 관점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립니다. 보수적인 가정에 기반한 분석에서는 현재 주가가 이론적으로 산출한 공정가보다 약 25%에서 35%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넷플릭스를 약 30% 이상 고평가 구간에 위치한 종목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장 잠재력을 보다 낙관적으로 반영한 분석에서는 공정가가 현재보다 약 20%에서 25% 정도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며 이 관점에서는 넷플릭스가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성장주로 해석됩니다. 같은 기업을 놓고도 가정과 전제에 따라 적정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는 점은 향후 성장 속도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조금만 달라져도 밸류에이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넷플릭스는 이미 많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 추정 모델에 사용되는 가정에 매우 민감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와 성장 동력을 보면 넷플릭스의 스토리는 단순한 꿈이나 과장된 환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성장 전략에 더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기묘한 이야기와 같은 초대형 흥행작 몇 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애니메이션과 한국을 포함한 지역별 오리지널 시리즈, 실사 예능과 다큐멘터리,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게임과 지식재산 확장 등 다양한 장르와 포맷을 동시에 육성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고 요금제 역시 가입자 수 확대를 넘어 장기적으로 광고 단가와 광고 포함 요금제의 가입자당 매출을 끌어올려 수익 기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넷플릭스의 성장 스토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작품에만 의존하는 단순 이야기라기보다 여러 성장 축이 겹겹이 쌓인 구조에 가깝지만 동시에 이러한 여러 성장 축에 대한 낙관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평가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론되는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자산 인수 가능성은 레버리지와 인수 합병 리스크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자산을 현금 중심 구조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거래 규모는 수십억 달러를 넘어 수백억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인수 금액이 300억 달러 수준이고 이를 전액 차입으로 조달하며 연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 비용만 약 15억 달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예상하는 연간 순이익 약 114억 달러의 10%가 넘는 규모로 실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트리밍 1위 사업자와 유료 프리미엄 콘텐츠 자산의 결합은 미국 규제 당국 입장에서 독과점과 콘텐츠 집중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크며 인수 심사 과정에서 딜 자체가 지연되거나 조건부 승인, 구조조정 요구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성장의 관점에서는 강력한 콘텐츠와 브랜드를 한데 모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재무 구조와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키우는 선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현재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이 형성된 구간에서는 잠재적인 버블 붕괴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넷플릭스는 실적과 현금 흐름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고평가 성장주에 해당합니다. 수익성은 이미 성숙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자유현금 흐름도 안정적으로 창출되고 있어
매출은 늘지만 이익이 없거나 적자 상태인 전형적인 거품주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만 주가 수익 비율과 매출 대비 배수는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광고 사업과 글로벌 오리지널 콘텐츠, 스포츠와 게임, 지식재산 확장과 같은 여러 성장 스토리가 이미 상당히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와 같은 초대형 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레버리지 확대와 규제 변수로 인해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넷플릭스는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태에서 기대와 현실이 미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종목이며 성장 스토리가 지금 수준 이상으로 과열되거나 인수와 규제 리스크가 구체화되는 시점에는 시장이 버블로 인식하며 밸류에이션을 조정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